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제일 화가 나는 게 이거죠. 환율 잡으려고 이거 만들어 놓고 시가총액 3천조 날렸다는 거. 그럼 여기서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그냥 이거를 방치하잖아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뭐 물 타다가 지금 물이 다 고갈이 됐어요. 저수지 물까지, 댐에 있는 물까지 다 퍼다 써서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돈을 다 레버리지로 날려버렸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이 날아갔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돈인 거예요. 저도 금액이 날아갔고, 여러분도 날아갔고, 뭘 더 하려고 그래도 이제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이제는 뭐 사실상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줘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제 막 거의 피마르듯이 말라가는데 무슨 돈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또 문제고, 이른바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 게 다 털리고 나야 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닥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확인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예금을 또 가져오든 부동산 자금을 가져오든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자정작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세금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더라고. 무정부 상태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 투자 괜히 시작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제발 원금만 돌려주세요. 원금만 제발. 환불 안 되나요? 저 아직 산지 일주일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저기 하이닉스 아직 택도 안 됐다고. 최태원 회장님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네요. 웃을 게 아닌데.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체감하기에 그렇다.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일종의 하소연 같은 거예요. 하소연.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랑 금융감독원장 불러다가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와, 난 고구마 한 10개는 먹는 것 같아. 물 한 잔 없이.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면 뭐 할 건데? 또 나온 게 뭐예요?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그리고 개인당 총 투자 금액의 20%까지만 제한하겠다? 아니 그럼 1억 있는 사람이 2천만 원까지만 레버리지 투자하라는 거고, 1억 어디서 더 가져오면 4천만 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책이야?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제가 산불이 났는데 소화기 지금 한 2-3개 가져가고 필요시 한두 개 더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이 양반들이 지금 현실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장이 망가졌고 신뢰도 없고 극약 처방이 필요해요. 환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심장마비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제세동기, 심장에 충격을 줘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죠.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극약이. 근데 거기에다가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이 진정제 조금 드시고요. 하고 있어.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약 처방을 써야 되고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정부에서 펀드 아니니까 ETF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네들은 항변을 하던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ETF라고 만들어 놓고 ETF라는 말 안 쓰면 ETF가 아닌 게 됩니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교육 2시간짜리 3시간으로 받으러. 차라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우, 나 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너무, 아우, 나 열받아가지고. 자, 빨리 이거 시행하세요. 얼마 전에도 또 어떤 국회의원이 막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 그 얘기를. 난리가 났을 때 6월부터 빨리 검토해서 7월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8월 5일부로 기본 예탁금을 3,000으로 하려다가 그것도 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7월 31일로 땡겼다가, 분명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거 안 통하면 진짜 금융위원장 옷 벗어야 돼요. 당연히 벗어야 돼.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이 아니라 3억으로 올리고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을 해야 된다. 왜?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왜 허용을 해놓고 또 못하게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 기본 교육 있죠. 네. 일단 이거는요, 외국인이나 기관, 전문 투자자들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개인 투자자 뭐 총량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를 더 넣게 해서 거래를 많이 못하게 하는 방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헛소리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어떤 거? 단일 종목 ETF로 인한 부작용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쏠리면서, 그렇죠. 하나는 변동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1200 넘었던 게 600대까지 내려왔죠. 반토막 난 거예요. 30년 전에 지수 1000이었는데 지금 600대면은 30년 동안 마이너스 35%, 40% 가까운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코스닥. 그냥 폐쇄해버려. 없애. 그냥 원금 돌려줘. 내 돈 돌려줘.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느라고 코스닥 팔고 넘어갔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심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죄 없는 주식들, 돈 잘 버는 회사들까지 작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과거보다 2배, 3배의 변동성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자체가 미친 듯이 다 같이 날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 된 거잖아요. 이 변동성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본 예탁금 3천이라든지 매매 거래 많이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쏠림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일단 단위 종목 레버리지라는 게 살아있고 16종이 있고 돈이 몰리고 떨어지는 날은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인버스에 또 막 몰려가고 있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또 2배로 삼성전자 샀다가 2배로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도 2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죄송한 말입니다만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없애야 된다고요.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려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계속 매매할 거 아니에요. 돈 들어오면 기관에 들어가는 돈 누구 돈이에요? 기업들 돈이나 개인들 돈이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들어오면 또 2배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변동성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없앤다. 아예. 말려버리려면 의무적으로 외국인도 기관도 교육을 하루에 8시간 받으라고 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 9시에 교육 스타트 열어주고 6시에 문 닫아야 돼요. 교육을. 그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들어야 단위 종목 레버리지를 이제 거래할 수 있죠. 근데 시장이 끝났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차라리 하루에 8시간 이상 매일매일 교육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끔. 근데 사실상 거래하려고 그러면 장이 끝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는 말려버려야 된다. 상장 폐지는 어차피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규정이요. 당군 할아버지가 만들고 돌아가셨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고 있어 지금 이 무능력한. 아우 답답해. 너무 화가 나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왜냐면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금융시장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반론이 나오겠죠.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홍콩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 다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학개미들이 또 해외 투자하지 않겠느냐. 환율 또 문제되지 않겠느냐. 본질이 뭐예요? 제일 화가 나는 게 이거죠. 환율 잡으려고 이거 만들어 놓고 시가총액 3천조 날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대통령 주재 그 국무회의 때인가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환율 외환 시장 때문에 레버리지 ETF 허용했다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뭐라 한다. 그러니까 김용복 정책실장이 딱 그러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자금이 뭐 몇백억 달러인데 몇십억 달러로 준 효과가 있다. 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해외 주식 사러 나가는 비중, 해외에 나가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비중이 이거 상장되고 나서 줄었다. 자기 성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현실 아니.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걸 제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해외에 나간 돈이 한 몇십조 정도는 줄었어요. 몇십조 원이 줄었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시가총액 3천조 원 날아간 겁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와.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눈 동그랗게 뜨고 대통령한테 그런 효과도 있다. 외환시장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다. 아니 외환시장 안정화는 뭐하냐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차라리 환율 그냥 지금 1,400 한 4, 5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냥 1,500원 시대 그냥 가고 3천조 원 돌려달라고. 그게 낫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이거 한 거 막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막 나 그거 보고 와, 저 사람들이 지금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맞나? 와, 나 진짜 막 귀를 의심했어. 아,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안 좋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만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은 또 그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또 고민이 있던 게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아예 하락장도 처음이고 변동성 장도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좌를 방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대응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마냥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그걸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근데 지금 예금에 그러니까 넣어야 우리 되나? 샌디 PD가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울지는 않았다는 거고. 자, 변동성은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에 늘 있는 거예요. 그냥 축구장에 간혹 뭐 돌멩이, 알갱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예요. 늘 뒤뚱뒤뚱하고 변동성은 그래서 우리의 친구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뭐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내가 변동성을 만날 수도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5% 하락하더라도 그 하락 때문에 내가 반대매매를 당하거나 내 주식을 강제로 빼앗겨버리는 일은 생기면 안 되니까 레버리지도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리스크예요.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리스크예요.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모래가 무슨- 아니라 지금 무슨 바위잖아요. 바위예요, 마이너스 9%. 옆에서 지금 바위가 그것도 왔다 갔다.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뭐 사이드카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맞아요. 이런 개념을 덕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변동성이 아니에요. 변동도 아니고 그냥 변이야. 이런 변이 그거라고요. 그냥 똥 싸놓은 시장이에요. 솔직히 아, 말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더 이상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으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변이 있나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귀한 돈을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못 안 들어오죠. 여러분이 제3국에 투자를 했는데 와 거기 그 나라 막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데 투자했는데 막 변동성 난리 나고 막 일주일 동안 안 봤는데 마이너스 60%내 주식이 돼 있고 그것도 막 대형주가 두 번 그거라. 다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겁니다. 신뢰. 그냥 이거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금 투자자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난리 났어요. 막 정무위원회에서 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또 뭐 어떤 조치를. 그래서 7월 28일인가? F4라고 모였다고 하죠. 파이낸스. 네, 맞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뭐 했더라? 거기서 뭐가 나왔더라? 뭐 필요해. 거기서 개인 투자 총 투자 금액이 20%로 제한하겠다 나온 게 그거예요. F4가 만나가지고. 네. 와,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필요시 레버리지의 그 변동률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2배짜리를 1.5배나 1.3배. 그러니까 유튜브 그 보는데 2배속으로 보니까 내 이해가 안 가니까 1.5배속을 줄이래요. 1.3배속. 아, 그럼 되겠다. 그것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 언제쯤 되겠습니까? 9월, 10월, 11월? 대표님이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의에? 아, 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나는 답답한 게 당장 그 사람들의 돈이 안 걸려 있어서 그런가? 왜 현실 인식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지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왜냐? 금융시장에서는 하루에 수백조 원씩 날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맞아. 근데 저는 샌디랑 완전 반대로 계속 월급날마다 물을 타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월급을 다 탈탈 털어서 물을 탔지만 지금 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막 마이너스 14였던 게 17이 되고 18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물을 아니야, 타는 게 되게 맞나. 이 말이 부적절해. 너는 미장하잖아. 맞아요. 야, 마이너스 14에서 물 타는데 마이너스 17이 됐어요는 아무한테도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물 탔는데 마이너스 40이 되고 마이너스 60이 되고 있다고.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클로이는 미국의 대표 지수 모아나가잖아요. 뭐 소수점 주식도 사고 그거라고요. 신뢰. 이거 뭐예요? 이번에 다 그럴 바에는 다 미장 간다. 이거잖아요. 내가 미쳤지 왜 국장을 했어? 미장 가면은 세금을 내고 국장에서 원금을 내는데 차라리 세금 내고 미장 가지. 저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액티브 ETF를 하더라도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미국 AI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AI 뭐 에너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식의 ETF를 하고 있어요. 왜? 도저히 이제는 너무 힘들어. 국장.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전 회사 때도 그랬고 거버넌스 개선 운동이라든지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어떤 뭐 대주주들의 악행에 대해서 많이 목소리를 냈잖아요. 막 캠페인도 많이 하고 심지어 막 그 현상금 같은 돈도 내걸고 막 이렇게 캠페인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일단 내 돈이 제발 원금만이라도. 그러면 대표님은 저는 지금 그냥 아예 계좌를 안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좋은 이야기 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변동성인데 시장 전반적인 변동성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주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어때요? 하이닉스 주가 어때요? 개차반이죠. 뭐 2배, 3배, 뭐 10배 올랐다가 또 반토막 나고 그게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겁니다. 반도체가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죠. 네. 많이 이제 배웠죠? 호황일 때 엄청나게 벌고 불황일 때 적자에 빠지고 근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또 투자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삼성전자가 뭐 한 20년, 30년 보면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 사이에 주가는 계속 이랬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사이클의 진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우상향은 하지만 이지라라고 하니까 막 PER이 아니라 PBR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막 계속 적자 빠지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 넘실 이렇게 되게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장기 계약이라는 거죠. 이거 요즘에 우리 Y스트리트에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계약. 근데 그게 수량, 과거에는요. 뭐 애플 같은 데도 많이 발주해 놨다가 우리 핸드폰이 잘 안 팔려. 취소. 미안. 다음에 살게. 난 큰 손 고객. 이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비, 설비 다 해놓고 공장 짓고 있는 미안. 다음에 살게. 아, 진짜요? 취소. 끝.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증설해 놓은 거 평택에 땅 짓다가 야, 공장 스톱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년치, 5년치 물량도 계약을 하고 가격도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방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저 먹튀가 아니라 저 물량 다 저 고객이 가져갈 거니까. 혹은 그게 가격까지도 개런티가 된다면 이런 사이클이 미친 듯이 안 나가고 마치 파운드리처럼 주문 생산인 것처럼 저 고객이 계약금 내고 나중에 가져갈 것까지 이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이클이 달라지겠죠. 이거 하나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샀다 팔았다 하는, 아니면 그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막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는 그런 관련주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주 환원. 여러분 혹시 하이닉스에서 배당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하이닉스가 없어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왜 특별 배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 특별 배당이라는 게 진짜 코미디입니다. 저 그 말 되게 안 좋아하는데. 우선은 특별 배당은 뭐예요? 특별할 때만 주는 배당. 그쵸. 배당을 주는데 내가 선심 쓴다. 혹은 필요해 특별히 줄게 라는 특별 배당이에요. 이건 뭐예요? 정기 배당이 그지 같다는 뜻이에요. 정기 배당을 제대로 못하니까 특별 배당을 할게. 근데 특별 배당을 왜 해? Y스트리트니까 Y를 물어봐야죠. 왜? 자기들 상속세 낼 재원이 없으니까 배당 받아서 상속세 내려고 특별 배당을 해야 우리도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너희도 좋지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 배당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와 삼성전자 특별 배당했는데 와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정기 배당, 정기적인 주주 환원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장님 저기 세금 낼 때까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합니다라고 막 대서특필하고 막 전 그거는 진짜 반도 모르는 거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 배당 이건 진짜 어디 가서 저기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 화가 많지? 제 고민 상담이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거예요. 특별 배당이 아니라 일단 주주 환원 자체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다?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배당도 성장 가능하게. 얼마 전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컨콜 때 맨 마지막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주 환원 제대로 발표를 못해서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뭐 미국 증시 ADR 상장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발표할 수가 없어서 뭐 이랬다는 썰도 있습니다만 무슨 뭐 넌지시 얘기는 못하나? 우리가 주주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상장한 지 한 달이 안 돼서 구체적인 언급은 못하니까 언제 이후에 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주주환원 적극적으로 검토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 그냥 싸대기 맞은 거죠, 주가가. 그래서 과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흑자 적자 보니까 어때요? 주주환원도 할 게 별로 없어. 또 고객들 물량이 늘어날수록 공장 짓고 설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장치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환원 할 돈보다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니까 성장에 따른 주가가 오르면 여러분 자본 차익을 누리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유식한 말로 제가 쓴 건데 자본 차익과 현금 흐름 두 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간단해요. 자, 근데 1번 뭐예요? 자본 차익, 쉽게 말하면 시세 차익. 샀다 팔았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거. 그게 지금 대부분 이거 하고 있죠? 현금 흐름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배당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 배당 받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돼. 코스트코, 코카콜라, S&P 500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돼. 그래도 배당이 나와. 맞아요. 미국의 슈도 왜 좋아합니까? 현금 배당 배당 이거 줘서. 얼마 안 되는데 꾸준히 주고 늘어나고 주가도 오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저가에 샀다가 고가에 팔아야 되고, 그때 못 팔면 3년 동안 물려있고, 어떤 사이클 주시고 5년 동안 물려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왜? 자본 차익을 위해서. 왜? 이게 안 나오니까,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배당을 안 하니까, 주주환원 세계 꼴찌니까.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배당을 더 안 해요. 세계 꼴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배당은 안 돼, 시세 차익이야, 샀다 팔았다 해야 돼가 정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이클까지 있는 대부분의 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못 팔면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여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대선 직전에 유튜버들이랑 또 토론을 같이 했잖아요. 직전 대선 때도 Y3 채널에 대통령이 나오셨었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제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본 차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 이거를 해야 안정적으로 노후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받아줬기도 하고, 배당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거기에 그 관련된 발의를 했던 이소영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었고, 근데 그 직후에 달라진 게 뭐냐, 배당소득 일부 분리과세를 하는데 고배당 기업만 분리과세가 됐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 이소영 의원도 진짜 고생해서 그거라도 하게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묶이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고배당 기업의 조건을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오. 지금 한번 댓글로 써 보시오. 기억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고배당 기업 기준 아세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 왜? 복잡하거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배당 투자 정말 잘하시는 숙향 선생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어떤 기업이 그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업이요? 기업이.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리소득 되게끔 배당을 어떻게 많이 줘야 되는데 전년 대비 뭐 평균 얼마 대비 이거 계산을 못했다는 거,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헷갈릴 정도로 해놓고, 근데 그것도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소영 의원도 정말 고생해서 민주당의 그 막 이거 뭐 부자들에게만 뭐 혜택 주는 거다 막 이런 걸 다 이겨내고 그 정도라도 한 건데, 중요한 건 그냥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또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만 해야 하는 자본시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고배당 기업이 그거예요. 배당 성향이 40%를 넘거나 25%를 넘는데 전에 뭐 3년 평균 대비 5%가 뭐 2년 평균 대비 10%가 아니다. 2년 평균 10%,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투자한 회사가 그 조건 충족하는지 어떻게 알아?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년에 그만큼 줄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환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 더럽게 어려운 이유가 이 두 가지에 있는 겁니다. 변동성 사이클 산업, 주주 환원. 그러니까 지금도 SK 하이닉스 컨콜 이후에 삼성전자도 뭐 조만간 뭐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주주 환원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공장 투자하고 설비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어때요? 과거에는 1년에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몇십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몇백조 원씩 번대. 투자하고도 남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중국의 CXMT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땡긴 돈이 14조 원이랍니다. 그 14조 원은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보름이면 벌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뭐 한 380조 원의 영업이익, 27년도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센서스가 지금 540조 원입니다. 1년에 매출이 아니에요. 벌어서 540조 원을 남기는 회사가 꼴랑 14조 원, 꼴랑도 아닙니다. 14조 원 상장할 때 땡기는 회사가 반도체 이제 막 속도 올린다고 해갖고 막 주가가 반토막 났어. 잠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 오케이, 우리도 고배당 기업이 되기 위해서 순이익에 혹은 뭐 순현금 흐름에 40% 이제 매년 배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5, 4, 20 매년 200조를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조를 주식수로 나눠. 그러면 와, 나도 한 주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얼마 받겠네? 근데 최근에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시가 배당률이 예를 들어서 5%, 6%가 나오네? 그럼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우와, 은행이자보다 훨씬 나.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좋아. 삼성전자는 안 망하겠지. 삼성전자는 지킨대잖아. 그러면 어때요?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이유로 주가가 폭락을 했어.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면 어때요? 펀더멘털은 그대로 있는 데서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 하던 주가가 극단적으로 10만 원이 됐다 칩시다. 근데 배당을 10,000원을 줬었어요. 그럼 이때는 얼마예요? 5%죠.
근데 10만 원으로 주가가 폭락을 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0% 시가 배당률은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왜 팔아? 더 사야지. 더 사야죠. 그러면은 내가 이것만 한번 운 좋게 시장 폭락할 때 사갖고 시가 배당률이 10%가 나와. 이 주식 영원히 안 팔아야지. 존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주식을 왜 팔아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장을 하고 주주 환원을 하고 시가 배당률 괜찮게 나오고 국채 투자보다 훨씬 더 낫고 하면 팔지 않는 거예요. 대대손손. 여러분 한번 상가 투자를 해보세요. 지금 수익률 얼마 나오나? 2%나 나오나? 다 공실돼 있고 임대료도?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 완전 땡큐인 거죠. 초과 세수, 뭐 추가 세수, 뭐 초과 이익, 뭐 무슨 뭐 어떻게 나눌 것인지 왜 자기네들이 김치국물을 뺏어갖고 마시고 있어. 그냥 기업이 주주 환원 잘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펀드에도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도 배당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퇴직연금도 배당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굳이 미장 갈 필요 없고 굳이 슈드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국장에서 대표주 사서 사이클 사는 휘둘릴 필요 없고 뭔가를 열심히 시세 차익 단타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 거기다가 만약에 분기 배당까지 한다 쳐요. 연간 결산 배당 한 번이 아니라 반기도 아니라 분기. 그럼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와. 그러면 커브드 콜 그거 왜 해? 미국 주식 월 배당 왜 해?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지? 지금 그게 되냐고요. 근데 이게 과거엔 안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장기 계약에 엄청난 이익에 좋잖아요. 수백조로 봐.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장기 동행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지금 안 갖춰져 있느냐? 갖춰진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안 팔아도 되는 주식이 나오는 거고 주식 투자는 사서 모으기만 해도 되는 거고 자꾸 시세 차익 자본 차익을 위해서 샀다 팔았다 안 해도 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라고요. 제발. 근데 지금 상황만 들어보면 이래서 다들 미장하는구나. 그래요. 그거예요. 맞아요. 딱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미장을 하고 왜 국장이 어렵다고 해요? 이장은 그냥 가만히 투자만 해도 물론 미장에도 나스닥에도 거의 한 5,000개 가까운 기업이 상장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거기도 뭐 횡령, 뭐 범죄 상장 폐지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미장은 그거예요. S&P 500, 나스닥도 나스닥 종합이 아니라 100 아니면은 뭐 빅테크들 그 기준이니까 사실은 그냥 세계 1등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 안 해. 관심 없어. 세계 1, 2등하고만 비교해. 그런 거긴 한데 자, 미장은요. 포인트가 뭐예요? 기업으로서 주주예요. 주주. 나를 회장으로서 CEO로 임명을 해주는 것도 주주고 이사회도 주주를 위해서 돌아가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윤을 창출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합리적으로 환원도 주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회장님. 회장님들. 회장님이 나 임명해 주잖아. 나 법인카드, 나 고급차, 세단 타고 다녀야 되는데 회장님 그거 뺏으면 안 되잖아. 나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회장님만 바라보는 대기업들과 코스닥 기업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주주를 바라보는 기업들과 그럼 어디가 더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겠습니까? 미장. 당연한 미장! 거죠. 그러니까 미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국장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미장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것 가지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자꾸 서학기미가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 레버리지 ETF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왜 자꾸 국장 안 하고 미장으로 가느냐. 산업의 사이클 뭐 이런 것도 떠나서 주주 환원과 거버넌스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거버넌스라는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행인 게 상법 개정도 1, 2, 3차 되고 하면서 더 이상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몫을 강탈하거나 자꾸 막 물적 분할 재상장하고 막 중복상장 이런 거는 확실히 달라졌죠. 그건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등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장의 비중을 담는 거, 미주를 담는 게. 예를 들어서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그레그 에이블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한다라고 해서 일각에서는 우려가 좀 있지만 그 사람이 주주를 등치지 않을까, 배신하지 않을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미국 기업들은요. 주주 환원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 주식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미국 주식들의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그거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얼마예요? 대부분 뭐 한 100에서 한 600달러예요. 오, 주당. 우리나라 돈이면 한 10몇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르잖아요. 이게 해서 막 500달러 된다. 혹은 뭐 3000달러 된다. 그러면 자꾸 주식 분할을 합니다. 150달러로, 300달러로 주식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액면가 개념이 없는데 자꾸 주가가 오르면
주식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액면 분할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액면가 개념이 있고 미국은 액면가가 없어요. 이걸 왜 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SK 하이닉스 한 주에 200만 원, 300만 원 할 때 월급 모아서 한 주씩 모아나가게 됩니까? 안 되죠. 맞네요. 못하죠. 일반인들은.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주식 분할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10배 성장하고 10분의 1로 주식 분할하고 또 10배 성장하고 10분의 1로 분할하고 이거예요. 왜? 기본이 뭐예요? 발상이 주주들을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기본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들의. 그러니까 왜 QQQM 이런 거 나오잖아요. 미니스탁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나스닥 갔는데 당연히 그 인터뷰 물어보잖아. 너네 한국에서 이제 한 주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액면 분할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 검토 요청이 없었다고. 아직 검토 요청이 아니 뭐 요청이 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때서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머릿속에. 이해 가십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도 왜 황제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뭐 별거 다 얘기하네. 황제주가 뭐예요? 한 주당 100만 원 넘어가는 거. 한 주당 100만 원 이상 되면 황제주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뭐 롯데칠성도 넘어섰고 LG 생활건강, 뭐 태광실업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황제주가 됐다라는 거, 100만 원 넘었다라는 건 뭐예요? 일시적으로는 칭찬해 드릴 만한데 황제주로서 계속 놔둔다.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는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무슨 상징성이 뭐가 있어? 10분의 1로 쪼개면 10만 원에 10개인데 1,000원짜리 10장 갖고 있는 거랑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10만 원짜리 한 장이랑 10,000원짜리 10장이랑 똑같죠? 그거라고요. 근데 회장님이 보기에는 저 회사 주가는 뭐 15만 원이래. 우리는 이제 120만 원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액면가 개념도 없어.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일 수 있고 500원일 수 있잖아요. 액면가가. 근데 500원인 회사가 12,000원인 거랑 5,000원인 회사가 12만 원인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로 회장님들끼리는 김 회장 회사 주식보다 우리가 높지 이 얘기하고 있다고. 시가총액도 못 보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은 이런 거 진짜 Y스트림만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죠? 어디 가서 황제주라고 기사 나오거나 황제주라고 어느 회장의 무슨 성공 경영 뭐 나오면서는 악플을 달아주세요. 악플을. 저런 반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해서 이것도 빨리빨리 액면 분할을 해야 주주들에게 좋은 거고 그쵸. 회장님의 체면에는 100만 원짜리가 좋겠지만 주주들에게는 10만 원짜리 10주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경영이라는 걸 주식회사고 상장회사고 공개기업이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택을 하실 때 저 회사가 회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인가 주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인가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환원, 배당 성장 해나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보셔야 돼요. 벌어서 주주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회사인지 주주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인지 회장님을 위한, 회장님의 아드님을, 회장님의 손주를 위한 회사인지를 봐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99%가 여기 있습니다. 씁쓸하죠? 네. 그러니까 왜 이데오가 Y스트릿이 맨날 거버넌스 개선 운동하고 뭐 상법 개정 운동하고 막 캠페인 걸고 저도 오랜만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장이 좋았으니까 사실은 별로 떠들 이유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어. 근데 또 다시 돌아오잖아. 이건 뭐 이데오가 무슨 뭐 공익사업하고 목 아파 죽겠다.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뭐다? 내가 처음 물려. 나도 미장 가고 싶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